자, 두 분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게 수렴한 이유는 제3지대 파급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이기도 할 텐데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광주와 호남을 다시 자랑스럽게 만들겠다며 광주 광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기가 친명계 민영배 의원 지역구인데 김성환 평론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당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의 어떤 호남에서 이낙연 대표를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또 호남 여론에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줘야 돼요. 근데 지금 조사한 것들 각종 자료를 보면 호남에서 이낙연 바람이 있다고 포착할 만큼의 흐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우리라도 살려줘서 그나마 이낙연 대표만이라도 살려둬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뭐 이번에 선택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약간 좀 회의적인 입장에 저는 좀 가깝고요. 다만 이제 이낙연 대표가 민영배 의원 지역구를 굳이 선택한 것은 광주 지역 여러 곳을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한 것은 이재명의 그 대리인인 민영배 의원하고 내가 붙어서 한번 일대일 구도를 만들겠다고 하는 전략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언론에서는 이제 광주 지역 언론에서는 보도하기로는 그 지역의 지역세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과거에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인사들이라든가 이런 인사들이 지역세가 좀 있다 그래요. 그 인사들이 새로운 미래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지역의 어떤 조직세를 만드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라는 계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전남 한평, 영광 이쪽 지역이 이낙연 대표가 사선을 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지역하고 광산하고 붙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런 점도 고려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살아 돌아올까? 저는 반감이 호남은 역시 이낙연 대표한테 대한 반감이 아직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 김성환 쉽지 않다고 평론가님은 봅니다. 끊임없이 제3신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근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하세요. 이준석 대표 이번에 화성에서 살아올까요? 이낙연 전 대표 얘기부터 하면요. 네. 아침에 이제 오전에 박원석 의원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왜 여기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출마 선언했냐고 그랬더니 광주에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보면 지금 송갑석 의원은 아직 공천 네네. 발표가 안 났지만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 초선이래요. 그러니까 처음 출마하는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만 지금 다시 출마하게 됐다. 재선이다. 그래서 초선 처음 출마하는 분들하고 붙는 게 맞냐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에 새로운 미래 세력이 좀 많이 조직화가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선 작은 정치에 대해서 광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반감도 있었다. 지역에서 좀 민영배 의원에 대한 비토적인 여러 가지 여론도 있다.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 지역에서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가 새로운 지역구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특히 전국적인 선거에서 지역구에서 제3 세력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환상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쭉 여론조사를 봐도 전국 어느 지역이나 35% 정도는 국민의힘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35%는 민주당 절대적으로 지지를 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30%를 갖고 당선될 수가 있느냐. 산술적으로 보면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 화성을 대진표를 보면 다 처음 출마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준석 대표가 전국적인 지명도와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곳이 아니냐. 좋은 성과를 이뤄내길 바란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왜 분석을 하면서 만약에 안 되면 정치 생명 계속 이어질까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김종인 공관위원장도 이번에 뺏지 못하면 정치 생명 이거 밑으로 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당 당대표를 해봤고 또 쫓겨나기도 했고 지난 10몇 년 동안 지역구 출마했었는데 안 됐었잖아요. 이번에도 안 되면 이준석 대표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또 평론해요. 그냥 5월 30일 날 뺏지다는 분들 다 선서하는데 우리 OBS 방송 출연해가지고 저 사람은요 하면서 정치 평론하기도 저희는 두 분 불러야죠. 안 부릅니다. 이준석 대표. 감사합니다. 네. 정치 평론하기도 좀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좋은 성과가 났으면 예. 좋겠습니다.